네,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예. 의원님이 운영위 여성가족위 행정안전위원회까지 다 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제 주무 상임이고요. 네. 운영위원회하고 여가위는 겸임. 아, 겸임. 겸임 상임입니다. 그럼 전부 다 인사청문회는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운영위원회는 이제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 상대니까 뭐 청문회는 없고요. 여가위는 이제 엊그저께 했고요. 행안위는 이제 내일 모레 하고요. 총리 청문회를 이제 3주 전 했죠. 아. 김민석 총청문회. 그래 잘 마무리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그나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좌진이 너무 고생일 것 같습니다. 아유, 늘 감사하죠. 네. 이제 여가위가 사실 청문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떻게 뭐 이제 해명을 들으시고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지 좀 제일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여가부 장관 그 청문회가 이제 상당히 핫했죠. 그리고 뭐 시작도 전부터 여러 언론이나 또 네티즌 사이에서 또 상대 당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증했는데 뭐 일단 뭐 청문회라는 게 취지가 이제 후보자의 정책 능력 그리고 뭐 전문성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공직 후보자로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제 국민의힘 상대 당에서 네거티브, 흠집내기,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간사였고 재선 출신의 아주 능력 있는 후보인데 뭐 이제 보좌진 처우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심심한 사과를 여러 차례 했고요. 또 부독의 소치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또 자세를 낮추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적인 뭐 전입 신고나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소명도 됐고, 좀 국민적 여론도 좀 살펴보면서 지금 아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나 이거를 하나의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흠집내기 또 뭐 이런 뭐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가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역량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강선우 후보자 역량과 자질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일하는 정무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24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나요?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위한다는 오로지 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내각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을 픽을 했고 본인이 이제 당 대표를 하면서 여러 의원들이나 또 정치인들 또 후보자들 여러 뭐 기업인도 있고 관료도 있지만 본인이 또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 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재선 의원 출신이고 보건복지 간사하면서 간호법 47년 만에 간호법을 개정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의료 대란 때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고 또 이제 그 발달장애 어머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정책적인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탁월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이제 사적이거나 또 이제 여러 아까 말했던 보좌진 문제에 대해서 좀 본인도 자세를 낮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사과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도 이제 국민의 이제 눈높이나 여론을 잘 살펴서 아마 어떻게 좀 지켜보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네. 네. 그 대통령실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일단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는 지금 당 내부에서 혹시 변화의 기류라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변화의 기류는 이제 뭐 지금 청문회가 이번 주가 이제 슈퍼 위크라고 할 정도라는 청문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여러 또 장관 후보자들 청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그렇죠. 왜 여론의 그러냐면 추이를 좀 봐야 된다. 일단 국민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지금 민생도 어렵다. 그리고 민생국본이 이제 21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집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잃어버린 그 국정 그 3년을 이제 정상화해야 되고, 그래서 일하는 대통령 그리고 같이 함께 뛸 수 있는 내각을 원하는데 진짜 이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발목 잡기, 분풀이 이런 흠집 내기 이런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국민의 눈높이, 정서에 또 부합하지 못한 측면, 그거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하나하나 좀 이제 소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뭐 당에서 또 뭐 임명권자가 또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행안위 계시니까 윤호중 행정안정부 인사청문회는 준비가 잘 되고 계시죠? 지금 18일에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윤호중 후보 장관 후보님은 뭐 저희 이제 뭐 당에서도 그렇고요. 뭐 국회, 당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경험이 있으셨고, 하여튼 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뭐 비대위장, 법사위원장 뭐 할 수 있는 당직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무적인 감각, 정책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하시고요. 지난번 이제 대선 때 그 요번에 민주당이 이제 대선 승리하는 과정에서 총괄 선대위원장 역할을 해서 또 무난하게 이끄셨고, 또 무엇보다도 행안부가 이제 부처의 맏형 역할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행안부를 전체적으로 이제 행안부가 각 부처의 수장으로서 뭐 정부 조직 개편이나 또 지방 소멸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인이 이제 지방혁신 균형 발전 추진단장을 했던 경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이건 능력이나 경험이나 여러 측면에서는 뭐 야당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힘에서는 음주 경력을 좀 문제를 삼을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예측이 네.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본인도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 명쾌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이제 성실하게 깨끗하게 또 당에서 국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미 검증을 받은 오선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크게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또 본인이 더욱더 또 우리 대한민국 민생 국정을 위해서 뛸 수 있다는 각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도 일단 꿈쩍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3년도 아까웠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참 참담하다 그러고 떠넘기기, 또 거짓말하기, 또 특검 수사 방해하고, 또 요번엔 또 안 한다고 버티기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진짜 저런 특권 의식이, 저런 이제 국민 그 정서에 맞지 않는 저런 오만함이 결국은 계엄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렇게 하면 할수록 지금 증거들도 넘치고 있고, 또 함께했던 뭐 경호처 뭐 차장, 또 비서관 김태호 다 이제 증언을 이제 번복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본인의 잘못, 본인의 불법, 그리고 법의 심판을 진짜 엄중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하려고 좀 봅니다. 네. 일단은 왜 이렇게까지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가에 대해서 측근이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망신주기용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 조사,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전직 대통령, 그것도 내란
피의자가 어떻게 법 앞에 특권, 특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특검 조사 4번이나 불능하면서 또 특검자 거부하면서 변호사 접근은 4번이나 하루에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머스탄 그래서 이제 면담을 시도했다는 것도 이미 밝혔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음모론, 아직도 그 내란을 기다렸던 그 극우 세력들 간의 어떤 그 망상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만하고 특권의식 그런 것들이 이 국민들의 이미 심판이 끝났고 이제 법 앞에 잣대 엄중한 어떤 잣대 앞에서 좀 제대로 조사를 받고 또 우리 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협조를 해야죠. 예. 예.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댓글 공작 그리고 왜곡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까지 교육시키려고 주입시키려고 했던 리박스쿨 얘긴데요. 네, 네. 5년 전에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서울 광화문 집회 홍보 신문 광고를 제작한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리박스쿨하고 뭐 정강훈, 김문수는 뭐 사실상 한 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리박스쿨이 김문수 당선을 위해서 댓글 공작했다는 이제 의혹을 갖고 있고 또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같은 건 정강훈 집회 계속 나갔잖아요. 예. 또 당도 같이 만들 정도 끈끈했잖아요. 근데 또 손혜숙이라는 그 리박스쿨 대표가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가장 존경하고 잘 생각한다는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세 사람은 끈끈하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여튼 굴고 나서 뭐 국회 나와서 일면식도 없다 모른다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좀 명쾌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이게 고발 조치가 된 상태인가요? 그 국회 청문회 위증 논란 관련해서 아마 지금 요 정도 상황이면 아마 고발 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리박스쿨이 또 문제가 그 늘봄 학교의 사업 네. 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압력이 있는 걸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충격받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그런 극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이제 교육비서관을 통해서 손호수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늘봄 교육을 시켰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교육부를 압력했다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지면 이 리박스쿨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 이게 이 피의자 이 씨에 또 하나의 또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의 교육까지 이제 침해하려고 했다. 교육권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지난 3년 동안 온갖 그 진짜 부당하고 진짜 불법적인 어디 본인이 뭐 수능도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검사를 했다는 식으로 네. 진짜 웃지 못할 그런 진짜 그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법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망언, 그 망상을 교육까지 또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대해서 거기 남은 리박스쿨이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개입을 했고 또 보니까 뭐 행정관이 주선해가지고 손호수 대표가 이끄는 학생들 대통령실 결합을 여러 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예.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방송 통해서 아이들이 전두환이나 이승만을 찬양하는 그런 뭐랄까요?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진짜 뜨악했습니다, 진짜. 한 뭐 진짜 4, 50년 전 뭐 계엄도 불법 계엄도 4, 50년 전에 우리가 진짜 어릴 적에 경험했지만 네. 그 내용을 보고 4,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느낌 타임머신 타고 그러니까요.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네. 도저히 그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윤석열이 전두환이 되고 싶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이승만이나 정두환이 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이틀 연속으로 이분을 불렀습니다. 전한길 씨. 전한길 씨를 불러
들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추진하는 혁신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해체를 해야 되고요. 더 이상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고 뭐 위헌 정당이라고 보고요. 진짜 해산이 되더라도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정도.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와가지고 뭐 거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앉혀 있는 또 그 윤상현 씨가 지금 뭐 윤 어게인 해가지고 외치던 사람 아니에요. 주최한 토론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경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당시켜 대선 이런 망언을 하는데 지도부가 총출동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아직도 본인들이 대선에 패배하고 또 탄핵을 당한 그리고 파면당한 당의 그 주요 40 또 몇 명이 그때 한남동 가가지고 그걸 한번 했었잖아요. 아직도 지금 그때 그 모습 그리고 내란 동조정당의 그 DNA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 구제불능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 윤상현, 권성동, 나경원 등 해가지고 뭐 일단 결심하라 한 거 아니에요. 나가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그분들이 혁신의 대상들이 그 진짜 순순히 갈지 제가 보기에는 윤희숙도 조만간 혁신이 또 자초할 거라 보는데 저는 여기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자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제불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파 갈등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계파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친한계 김종혁 이분이 권영세가 한덕수를 위해서 100억 원을 지출했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제 서로 뭐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계파 간의 갈등도 그렇고 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당에서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안에서 뭐 이전 투구심에 권력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뿐만 아니라 뭐 관심도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65% 이상의 지지율을 좀 갤럽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과 환호를 하고 있고 제도를 일하길 바라고 이 당에서는 더 이상 뭐 근데 당원들 사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이영자당이라고 이미 영남 자민련당이다. 아,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거 대구에서도 아마 지지율이 아마 그 대통령 지지율이 찬성이 더 높다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몰락 해체 아마 윤희숙 혁신위원회 자초하는 기점으로 이제 이 당은 더 이상 회생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 한덕수 선거 비용은 그 당 내에서만 그러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내 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외부에서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도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네. 고발 조치가 되면 세금이 쓰인 그렇죠. 거니까. 예. 그 보존을 받았고 뭐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이게 국힘이 나설 것 같지는 않아서 민주당 측에서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니 뭐저 국민의힘에서는 뭐 할 의지가 것들 없죠. 뭐 해야 할 것들 해서는 안 될 것들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 거의 코미디 수준인 것 같아요. 막장 네. 코미디. 예. 네, 잠깐 민주당 얘기도 마지막으로 해보면 다음 달에 이제 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네, 예. 지금 뭐 이제 당 대표 선거가 뭐 이렇게 과열 조짐은 없는 것 같고, 약간 이제 중립 의무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막상막하라서 누가 되실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직은 지금 이번 주말부터는 아마 충청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 투표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슈퍼위크 이제 그 인사청문회 거기 관심이 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정치인들이나 당원들도 아직은 그쪽에 관심은 없고 다만 일부 이제 그쪽에 좀 하는 쪽 지지하는 분들이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인사청문회 끝나고 뭐 이번 주 주말 다음 주부터는 저 서서히 관심이 가지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되더라도 두 분 다 우리 윤석열 정권 3년 그거 이제 탄핵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섰던 두 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이 어느 누구를 할 것 없이
다 애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선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그걸 지켜보시면 이재명 정부가 왜 잘 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캠프에서도 활동을 안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열심히 하여튼 우리 청문회 준비하고 있고요. 아, 청문회. 원내 부대표로서 이제 또 중립적 역할을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뭐 하여튼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능성이 많을까요?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이 하여튼 성공하는데 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나요? 네, 뭐 제가 궁금해서.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의원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고요.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1타 정치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